강남역 스타벅스 오후 3시. 당신 옆자리에 평범한 후드티를 입은 40대 남성이 앉아 있습니다. 낡은 아이폰을 꺼내 주식 앱을 켜는데 계좌에 찍힌 숫자가 이상합니다. 18억 3천만 원. 그는 조용히 아메리카노를 마시다가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네, 그 건물 현금으로 살게요. 내일 오전에 계약하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통화를 끊고 다시 커피를 마십니다. 길 건너편에는 20대로 보이는 청년이 있습니다. 최신형 아이폰 프로맥스, 구찌 벨트, 발렌시아가 신발. 셀카를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샵 명품, 샵 성공, 샵 부자. 그의 신용카드 명세서에는 이번 달 할부금 327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누가 진짜 부자일까요? 겉모습만으로는 절대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찰력이 뛰어나다면 그들만의 특별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진짜 부자들이 보이는 7가지 숨겨진 신호들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3가지 주제에 대해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 두 번째는 비싼 물건, 세 번째는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입니다. 매달 얼마나 버는지, 최근에 얼마짜리 명품백을 샀는지, 지난 휴가에 얼마를 썼는지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오히려 이런 주제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자신의 성공을 남들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한 부를 쌓았고 그 사실을 굳이 알릴 이유도 없어요. 반대로 끊임없이 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아직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단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물질로 증명하려는 거예요. 소셜미디어를 보세요. 새로 산 명품 시계나 고급 가방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이 보이시나요? 진짜 부자들은 자신이 뭘 샀는지에 대해 조용히 있습니다. 누군가가 차값이 얼마였는지, 여행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자랑한다면 그건 아마 예산을 넘어서서 그 물건을 샀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자들은 진짜 사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화려한 물건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 편리함,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과시하는 삶보다는 내적인 여유로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대신 그것을 도구로 활용합니다. 더 나은 경험을 만들고 더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진짜 부자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을 보세요. 5년에서 10년 된 믿을 만한 차를 몰고 다닙니다. 그 차의 할부금은 이미 다 푼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신 BMW나 포르쉐, 롤스로이스 같은 고급차 타지 않습니다. 자동차 감가상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거든요. 새 차를 사는 순간부터 매일매일 가치가 떨어집니다. 간단히 계산해 볼까요? 매달 700만 원씩 차 할부금을 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신 그 돈을 투자 계좌에 넣어두면 연간 8천만 원 정도를 투자에 돌릴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복리로 굴리면 최소 15억 원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5년 이상 된 중고차는 대부분의 감가상각이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자동차 가치 하락 그래프를 보면 5년 이후부터는 곡선이 완만해집니다. 진짜 부자들에게 자동차는 그냥 이동수단일 뿐입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도구예요. 차 할부금으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부자인 척하는 것보다 실제로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겉보기보다는 실질적인 자산 증식에 더 관심이 많아요. 또한 중고차를 선택함으로써 보험료, 세금, 유지비 등 모든 부대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절약들이 모여서 큰 투자 자금이 되는 것이죠. 부자들이 돈을 쓰는 방식은 일반인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조차 못할 곳에 돈을 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유한한 자원이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볼까요? 개인 전용기를 타고 공항 보안 검색을 피하고 원하는 시간에 출발합니다. 전속 요리사를 고용해서 장보기, 요리하기, 설거지하기 같은 일들을 위임하죠. 청소, 빨래, 정원 관리 같은 집안일도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씩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오랫동안 그 사람을 지켜보지 않는 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거든요. 희귀한 취미생활에 투자합니다. 값비싼 예술품,
고급 와인, 스포츠 기념품, 심지어 한정판 수집품들이죠. 수십만 명이 가지고 있는 흔한 명품보다는 세상에 몇 개밖에 없는 독특한 물건들을 선호합니다. 남들과 같은 걸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하고 차별화된 느낌을 원하는 것이죠. 희귀할수록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이런 투자는 종종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질투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함구합니다. 순자산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그럭저럭 잘 살고 있어요.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순자산 1,000억 원이 넘는 분은 억만장자 친구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친구들에 비하면 가난한 편이에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부의 사다리를 올라갈수록 항상 자신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는 게 인간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자신의 부를 과시하면 불필요한 관심을 끌게 되고 때로는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 조용히 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짜 부자들은 관계의 순수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를 알리면 사람들이 진심으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구별하기 어려워지니까요. 이 10,000원짜리 휴대용 배터리 하나 사려고 30분 동안 리뷰를 읽고 유튜브까지 찾아보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집 지붕 수리에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바로 결정합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배터리는 원하는 것이고 지붕 수리는 필요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배터리가 수십 가지 있으니까 최고의 가성비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반면 지붕 수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수적인 지출이니까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스스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깊숙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내내 작은 지출들을 꼼꼼히 관리하면 365일 동안 상당한 돈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큰 지출은 어차피 피할 수 없을 때가 오니까 그때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런 습관은 부자가 되기 전부터 몸에 배어있던 것들입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큰 돈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돈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지출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순간에 바로 사는 반면 부자들은 몇 달 동안 조사하고 연구해서 완벽한 할인 시기를 기다립니다. 때로는 아예 필요 없다고 결론 짓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세일이 진짜 세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기다리면 거의 모든 물건이 정말 좋은 가격에 나온다는 것도 경험으로 알고 있고요. 세일 가격이라는 것도 결국 판매자가 정한 숫자일 뿐이거든요. 비밀리에 부유한 사람들은 극도로 검소하고 가치지향적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물건을 얻기 위해서라면 기다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냥 괜찮은 것보다는 정말 마음에 드는 걸 원하거든요. 큰 물건을 살 때는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은 기다려보는 게 좋습니다. 한 달 후에도 정말 그 물건이 필요한지, 더 저렴하면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생각해보는 것이죠. 이건 결국 지연된 만족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참고 나중에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하루도 못 기다리는데 부자들은 5년, 10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다림의 능력은 투자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자산을 늘려가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간신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집을 사서 대출로 고생하는 반면 진짜 부자들은 정반대로 삽니다. 수입에 비해 너무 작거나 소박해 보이는 집에 살거나 아예 집을 완전히 소유해서 대출 없이 지냅니다. 재정적으로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집을 사면 장식비, 관리비, 청소비, 조경비 등 부대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큰 집을 한번 사면 다시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 어려워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생활비는 계속 늘어나기만 합니다. 부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트위터 게시물이 이걸 정말 잘 표현했는데 부자의 3단계가 있다고 하더군요.
첫 번째 단계는 돈이 없어서 스스로 잔디를 깎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돈이 생겨서 남에게 시켜서 잔디를 깎는 단계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시간이 많아서 다시 스스로 잔디를 깎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완전히 은퇴해서 자유로운 시간이 많으니까 잔디 깎기를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부자는 자신의 부를 조용히 유지하면서 진짜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습관들을 잘 관찰하면 진짜 부자와 부자인 척하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습관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한다면 실제로 부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과시가 아닙니다. 조용한 절약과 현명한 투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내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